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도 소영이가 여러분의 활기찬 운생을 응원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지켜야 할 무릎 관절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요, 최신 로봇이 도입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선생님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로봇입니다. 오늘은 최첨단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파헤쳐 볼 텐데요. 또 이 겨울철엔 관절의 통증을 조금 더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 겨울이 되면은 온도가 떨어지니까 체온도 좀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지면은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죠. 네.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면 이 근육 안에도 혈관이 많이 있거든요. 근육도 같이 수축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무릎으로 가는 어떤 혈액순환이 좀 떨어지고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은 아픈 부분이 좀 더 잡아 당겨진다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더 통증에 예민해지고 민감해집니다. 아, 이 통증을 조금 더 느낄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환자분들이 수술을 더 많이 고려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이 인공관절 수술은 난이도가 좀 높은 수술에 속하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이렇게 사전에 준비가 철저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그 젊은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분이 그 수술을 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어떤 그 목적, 예를 들면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은 물론 어느 정도 구부러질 수는 있지만 양반다리랄지 아니면 바닥에 쪼그려 앉는다든지 이런 동작은 좀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본인은 꼭 그러한 동작을 해야만 한다. 이러한 분이라면 인공관절을 하고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분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수술 후에 원하는지, 그리고 그분의 어떤 사회 경제적 요건 이걸 다 감안을 해서 수술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냥 수술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목적과 또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게 또 이루어지게 되는 거군요. 예. 각각 그 로봇들의 특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로봇 인공관절에서 쓰는 로봇은 자동형이 있고 반자동형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동형은 저희가 어느 정도의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그 데이터가 이제 컴퓨터에 입력이 되면 로봇이 자동으로 이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고요. 네. 반자동형은 저희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건 똑같은데 그것을 이제 저희가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절삭이라고 해서 이 뼈를 자르는데 그게 계획된 쪽으로만 자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버튼을 누르면 되고 멈추면 멈추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로봇이 온전히 혼자 하느냐, 예. 아니면 이제 같이 선생님께서 같이 반반씩 하느냐, 이런 의미가 또 다르게 그렇죠. 있겠네요. 예, 예. 또 이 인공관절 치료를 한 단계 올려준 이 최신 로봇 수술, 김태호 선생님께서 이어서 또 설명을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김태호 선생님,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태우입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로봇 수술은요,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좀 그림을 준비해 봤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환자분의 올바른 다리의 모양을 쉽게 얘기해서 그 정적인 정보는 CT를 통해서 다 수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3D 모델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적인 인공관절의 위치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데이터 값을 일단은 첫 번째로 임의로 그 로봇에게 입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수술방 그 실제적 수술을 진행할 때는 여기 지금 달려 있는 게 센서예요. 그 디텍터가 얘를 센스를 하면 얘의 위치를 그 하지와 상지 그 경골과 대퇴골의 이 관계를 실시간으로 네. 정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환자의 CT의 값과 CT가 알고 있는 CT로 입력된 환자의 이 3차원적인 뼈의 모양과 실제 환자의 지금 현재의 위치를 일치시키는 과정을 합니다. 점을 한 40개 이상씩 경골과 대퇴골에 찍어서 이 값이 일치할 때까지 이게 찍으면은 그 점의 위치가 3차원적인 정보들의 40번을 하게 되면은 그 환자분 모양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일치가 됐다라 그러면은 그때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수술을 진행을 할 때 뼈를 절삭하는 과정이 아까 박형중 선생님이 말씀드린 대로 손을 이용해서 제가 직접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그 움직이는 레벨이 네. 얘가 허용한 레벨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느 위치에서 어느 딱 평행하게끔
잘리게끔 제가 임의대로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각도를 조정할 수 네. 없어요. 높낮이와 앞뒤로 조정이 가능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정확한 수술을 진행하다가 네. 이 각도로는 도저히 수술을 완성할 수 없겠다라든지 이 환자의 특성상 어느 쪽의 인대가 더 동적으로 저희들이 체크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수정 계획을 다시 짜고 사이즈를 바꾼다든지 뭐 위치를 살짝 돌린다든지 이러면서 더 좋은 위치로 절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 이렇게 수술 과정에서도 수정이 가능한 거네요. 맞습니다. 이 왜 수정이 필요하냐면은 수술 전에는 환자의 동적인 정보를 얻기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적인 정보는 CT를 통해서 다 얻었지만 수술 중에 저희들이 환자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여러 가지 움직임을 구현을 해서 네. 얻을 수 있는 동적인 정보를 가지고 또 수술에 적합한 수술로 계속해서 수정을 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이거를 조금 더 보기 쉽게 수술 과정을 시뮬레이션 영상으로 또 보여주신다고 하셔가지고 혹시 볼 수 있을까요? 네. 오. 무릎이 이렇게 움직이고요. 네.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그 뼈를 절삭하는 거죠. 뼈가 네. 절삭된 모양대로 삽입물은 삽입이 되겠죠. 네. 인공관절이. 그래서 이 1단계로 그 뼈를 절삭하는 과정을 로봇이 대신하게 되겠는데요. 로봇을 도움을 받는다가 정확하겠죠. 네. 자, 그렇기 위해서는 아까 정적인 정보는 CT를 통해서 네. 고관절부터 발목 관절까지 모든 이 다리에 네. 정적인 정보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3차원적으로 변형을 해서 네. 이 환자의 가장 이상적인 인공관절 위치와 크기를 가늠을 하게 되고요. 그 값을 저희들이 모의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 값을 로봇에 저장을 하게 되고 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점을 찍어서 CT 정보와 이 뼈의 위치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 뼈의 위치를 로봇이 인식을 하겠죠. 네. 시뮬레이션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7mm, 16mm가 벌어진다. 네. 안쪽이 조금 타이트하다고 느껴지시겠죠? 그래서 인대를 더 늘려서 이 정도는 교정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이 위치로 뭐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관절을 안쪽보다는 바깥쪽을 더 좀 해줘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계속 네. 동적인 정보들을 얻어가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요즘 기술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적인 면에서의 수술은 기존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신 기술은 이 동적인 면, 인대 밸런스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 키고 운전하는 것처럼 그 수술 도중에 컴퓨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또 이렇게 김태호 선생님께서도 이제 최신 로봇이 도입되면서 환자 측면에서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수술의 정확성이 극적으로 향상되는, 그리고 저희들이 먼저 뼈를 한번 잘라 놓으면 다시 붙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잘라 놓은 거에 대해서 뭔가 피드백을 받고 다시 수정을 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뼈를 절삭하는 면이 좀 더 적어질 수 있고요. 아무래도 손으로 수술을 하다 보면은 절삭 보조 기구들을 끊임없이 임시 고정했다가 빼고 다시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면서 뼈의 구멍을 어쩔 수 없이 많이 뚫게 되거든요. 네. 그런 과정들을 생략할 수 있어서 네. 출혈도 줄일 수 있고 정확한 수술을 하다 보니까 뭐 재수술율도 떨어지고 합병증도 떨어지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제가 이제 두 분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계속 강조되는 것이 오차를 줄이는 이 정확성인데요. 인공관절 수술에서 오차를 줄이는 게 그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들이 로봇이라는 기구를 이용하기 전까지는 이 엑스레이와 또는 수술방 안에서의 술자의 눈을 가지고 측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일자로 되어 있는 경골 같은 경우에는 그 경험이 많은 의사라면은 되게 정확하게 대략 한 3도 이내로 정확도를 맞출 수가 있다라고 돼요. 근데 대퇴골 같은 경우는 뼈가 위치한 부분과 움직임의 중심이 7도에서 5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이 인공관절의 가장 적합한 위치는 고관절의 중심과 발목 관절의 중심을 잇는 선 가운데의 인공관절이 무릎의 인공관절이 위치했을 때 가장 정확한 위치라 그러는데 손으로 하고 눈으로 보는 수술들은 여기에 대한 정보를 아무래도 경험에 의존하고 할 수밖에 없겠죠. 결정적으로 수술은 여기만 열고 하니까요. 네. 이 부분을 보고 뭔가 기준점을 맞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로봇의 도움을 받게 되기 시작하는데요. 생각보다 이런 아무리 경험이 많은 의사라도 이런 눈으로 보이지 않는 뼈의 모양을 정확하게 뭔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로봇의 도움을 받아서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그림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회전판과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펜만 있으면 네. 로봇은 아주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그림들이거든요. 네. 하지만 이런 그림들을 사람이 손으로 구현하기는 매우 어렵겠죠. 네. 반대로 로봇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없겠죠. 이런 그렇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인공관절이라는 게 뼈의 절삭 그리고 그거보다 뭐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뭐 발란싱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탄생을 하게 되는데 면을 수직으로 반듯하게 자른다라는 과정은 아직 인간이 로봇을 대신하기 힘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반대로 발란싱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인대를 손끝의 감각을 이용해서 조금씩 완벽에 가깝게 맞춰가는 그런 것들은 아직은 로봇이 뭐 대신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서로에게 그 그렇죠. 도움이 그래서 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장점과 또 사람이 또 반복하기 힘든 이런 또 정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점들을 서로 보완하는 방법으로 이 정도의 기술로 인간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사람이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서 뭐 이게 단점이 되기도 하고 장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럼 두 분께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지금 작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태우 선생님 약간 피곤하신 거 아니죠? 이 그림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전 모르는데요. 선생님, 별 해는 밤. 혹시 작품을 그리신 분은 누굴까요? 고흐. 이야, 이 로봇이 수술 과정 전체를 함께 하는 건가요? 수술 과정을 이제 뭐 절개하고, 그다음에 뼈를 자르고, 인공관절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인대 발란싱을 하고, 이제 봉합하고 이렇게 따지면 네. 주로 이제 참여되는 과정은 뼈를 절제하는 과정이죠. 절제하는 과정까지가 거의 로봇과 함께하는 그리고 순간이고, 마코는 네. 이제 인대 발란싱까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로봇마다 또 그게 확실히 다르겠네요. 약간씩 다른 게 있습니다. 예. 이 최신 로봇 수술은요, 어떤 분들이 받으면 좋을까요? 우리 김태우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정확도가 높거든요. 네. 아무래도 정확도가 높다면은 이제 인공관절을 쓸 수 있는 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네, 참 저희가 이제 웃으면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수술을 완벽하게 했다, 20년도 쓸 수 있게 했다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못 살아줘요. 그렇죠. 75세, 85세 이런 분들 수술하면은 이제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네. 이론적으로는 정확한 축만 된다면은 이제 기계 회사에서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지 않습니까? 이게 구부렸다 폈다 하는 거, 마모되는 거를 그러면은 정확도가 20년 이상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봇의 안정성,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믿어도 될까요? 예, 믿어도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 쓰고 있는 제품들은 우리나라 이제 굴지 대학병원에서도 사용하는 것들이고 다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 측면에서는 전혀 의심할 게 없습니다. 국내 그리고 강원도에서 최신 로봇 수술 사례가 늘고 있는 건가요? 저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로봇 수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이번에 방송을 통해서는 처음 소개하는 거지만 아직까지 강원도 전체적인 면으로 봐서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것보다 좀 적긴 적습니다. 보급률이 로봇 수술 때. 두 분 입장에서는 새로운 로봇이 들어온다면 새로 또 익히셔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선생님 힘들지 않으실까요? 아니, 기구를 익히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가 핸드폰 바뀌었다고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금방 알잖아요. 오히려 더 자신감이 생겨요. 이제 전에는 이제 수술 끝나고 엑스레이를 찍어봐야만 우리 내가 절제량이 어땠구나
이쪽을 많이 잘랐거나 각도가 어떻게 나왔거나 이렇게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네. 또 그 자리에서 임대 밸런스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마음이 편하죠. 네, 앞으로 또 의료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오늘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으니 로봇처럼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